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해발 약 4,000m 이상의 신비스러운 티베트 고원의 자연환경과 라마 불교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티베트 라사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내 소수민족이 사는 여러 지역 가운데 중국 한족보다 현지 소수민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티베트 라사를 찾아 만난 사람들의 모습과 느낀 소감을 소개하려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면 범상치 않은 고심을 느낍니다. 우선 티베트 고원은 한반도의 10배가 훨씬 넘는 큰 면적의 세계 지붕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고원으로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여러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한족보다 현지 티베트인이 92%를 차지하는 것만 보아도 이 지역이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 짐작이 갑니다. 동시에 곡식 대신 유목축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양자강 주위를 둘러볼 겸 먼저 남경으로 날아갑니다. 남경은 워낙 역사적인 도시라 볼 곳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몇 개의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기차로 이창까지 가서 중경까지 가는 양자강 크루즈 여객선에 몸을 싣고 3여댐의 관문을 통해 양자강으로 올라서서 크루즈에 들어갑니다. 소 3여배 경관에 탐복하며 삼국지에 얽힌 여러 곳도 방문합니다. 이어 중경에 내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물과 총나라의 서울이었던 성도에도 들려 당나라 시대의 시성이라 불리우는 두보 생가 등도 방문합니다. 이처럼 여러 곳을 둘러보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라생 열차나 자동차로 갈 수 있었지만 외국인은 육로행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에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원지대에 만년 설산을 넘는 동안 여승무원들은 소수민족의 전통춤을 선보이며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고원 계곡 사이로 경작지가 보이는 듯 하더니 황량한 공항 주변 환경과 티베트 방문 환영 포스터가 맞아 주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라사 시내로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해발 고도 3,600m 이상의 고지대에 내려서인지 메스꺼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지러움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시내 거리에는 한자 간판이 눈에 많이 띄었지만 시내 한복판에 우뚝 선 해발 3,700m에 세운 포탈라궁은 이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이 포탈라궁 앞에 섰습니다. 이런 황량한 이 땅에 하늘 향해 솟아오른 듯한 신비스러운 대건축물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았습니다. 세계 여행을 통해 많은 건물을 보았지만 대자연과 어울려 외경스러움을 자아내는 데는 으뜸으로 여길만 했습니다. 7세기에 지은 포탈라궁은 파괴되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포탈라궁은 약 400년 전인 1642년에 제5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를 통합하기 위해 지었다고 하니 이곳을 방문한 역사적인 가치도 넘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궁 앞에 티베트 전통 의상을 대여해주는 곳에서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니 지나가는 승려들이 미소를 보내주더라고요. 이에 눈에 띄는 높은 탑이 보여 다가섰더니 2001년에 세운 티베트 화평 해방 기념비였습니다. 이를 보며 예전에 흥미를 가지고 보았던 티베트에서 7년이란 영화가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고 있었습니다. 얘기인즉 오스트리아의 등반가 하인리히 하러는 1939년 히말라야 등정에 실패하여 하산하자 이때 발발한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적국 국민이라 하여 영국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후 티베트의 라사로 탈출하여 제14대 달라이라마와 친분을 나누며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 동안 티베트에서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을 영화로 그려낸 실화입니다. 특히 이 영화는 1949년 중국 대륙을 장악한 중국 공산당이 1950년 티베트 라사를 침공하면서 보인 지배 과정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 굴하지 않는 티베트인들의 독립과 자치를 요구하는 무장 봉기가 1959년에 일어나자 중국군은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쳐 10여만 명의 티베트인과 숙녀가 죽고 사원은 파괴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방송 보도를 보며 일본군에 의한 30만 명에 달한 남경 대학살가 오버랩되고 있었습니다. 이후 특히 2009년부터 5년간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극단적인 분신 자살자만 해도 119명에 이르는 등 아무리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 학교를 세워주는 등 많은 유화 정책을 편다고 해도 결코 그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는 티베트 망명정부가 1959년 이래 인도 다람살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티베트의 중국 지배는 그들이 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국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자주적인 생각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이는 일제지배로 수치심과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가졌던 우리로서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를 떠나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라사가 중국에 의해 지배되면서 국경을 넘어와 해발 8,000m가 넘는 네팔 마나슬루 산악지대에 살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티베트인 마을을 찾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동시에 티베트의 황량한 산악 분위기와 비슷하다 하여 칠레에서 안데스 산맥을 넘어 아르헨티나로 들어서면서 티베트에서의 7년 영화를 찍은 장소를 지났던 기억도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포탈라궁 앞에는 어디서 왔는지 참배객들이 모여들어 몸의 5부분이 땅에 닿는 오체 투지 절을 합니다. 이어 궁 앞에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인근에 잘 알려진 바이산 아래 세라 사원과 대풍 사원으로 향합니다. 사원 근처에 참배객들의 자선을 기대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거리에 앉아있는 아낙네들의 모습에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세라 사원을 찾은 관광객들은 승려들의 수행 방식인 싸우는 듯한 격렬한 경전 토론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봅니다. 서 있는 승려는 앉아있는 승려에게 경전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앉아있는 승려는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그야말로 이런 열띤 토론 모습에 저절로 토론장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또한 대풍사원은 과거 1만여 명의 승려가 수행하던 사원으로 숫자는 많이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기숙하며 수행하는 적지 않은 승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원 내에는 태양을 따라 이동하면서 태양빛을 모아 지별판 위의 주전자물을 끓이는 모습은 흥미로웠습니다. 사원 경례를 돌며 손기도받기와 고정된 기도받기를 돌리며 무엇을 염원하는지는 몰라도 간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구경을 나섰습니다. 티베트 복장을 하거나 승려들의 모습이 대부분으로 분위기는 어느 시장과 다름없이 흥청거리고 있었습니다. 거래되는 품목은 사진에서처럼 우리와 크게 다를 것은 없었지만 손 기도받기 등의 불교 기도 용구 등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죠.
이렇게 시장 구경을 마치고 전통 양식으로 잘 지어진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 넓은 티베트 곳곳을 찾아보기가 불가능한 일인지라 처음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부에는 티베트 역사를 소개하고도 있었지만 티베트의 신비스러운 자연 속에 사는 야생 동식물 박제 표본이나 사진,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등만 보아도 얻은 것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방문지에 박물관을 찾는다는 것은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티베트 라사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포탈라 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 궁은 하루 입장객을 900명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미리 표를 구해놓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호텔에서 듣고는 미리 표를 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를 구하기 위해 꼬박 하루 이상 매표구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그냥 되는 일은 아니지요. 이렇게 입장권을 얻어 이른 아침 다른 사람들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올라가는 이들의 얼굴은 평생 한 번 정도나 가볼 수 있는 성지라며 궁전에 오릅니다. 궁 안은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마치 미로길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포탈라 궁에 얽힌 이야기는 넘치지만 몇 가지 간단히 요약해보면 라사 진의 한가운데 솟아오른 해발 3,700m의 홍산 위에 지구상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궁전이라는 것. 궁전은 동서로 400m, 남북으로 500m의 규모의 13층으로 1000개가 넘는 방과 1만 개가 넘는 작은 사원들이 안에 존재하며 20만 개에 달하는 불상들로 채워져 보는 이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포탈라궁은 1642년 5대 달라이라마가 티베트를 통합하기 위해 지은 것이며 1690년에서 94년에 증축되었다는 것. 1959년 3월 티베트 봉기로 중국군이 쏜 포탄이 궁전으로 날아들기도 했으며 문화 대혁명 시기에 홍위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파괴될 뻔했으나 주울레 수상의 보호짓으로 살아남지만 많은 문화재는 약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궁전의 도서관과 몇몇 예술 작품들은 도난당하지 않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으며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됩니다. 이렇게 궁 안의 여러 모습들을 자세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오래 역사가 쌓인 이곳을 한 번에 안다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가 봤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여하튼 궁 밖의 전망대로 나오니 황량한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속의 라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최근 한족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도시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사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황금빛의 독특한 아름다운 족항 사원으로 갑니다. 사원 앞에 넓은 광장에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는 가운데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많은 불자들은 완전히 몸을 바닥에 대는 오체투지 방식으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티베트인들은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라사이고 그 중에서도 으뜸 성지는 족항 사원이라고 하니 우리와 같은 보통 여행자가 포탈라 궁을 먼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천 킬로를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오체 투지로 라스에 도착한 순례자들의 종착지가 바로 이곳이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원은 티베트 토본 왕조 송첸 캄포왕이 당태종의 조카딸 문성 공주가 시집온 곳을 기념하여 7세기에 건립하였으며 본당에는 문성 공주가 가져왔다는 석가모니 상도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탈라 궁에 이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됩니다. 이렇게 온몸을 완전히 땅에 대며 사원 앞에서 절을 하는 불자를 보며 중국 장량 감독이 만든 다큐드라마 영혼의 순례길이 생각납니다. 여기에서 보여준 세가족 11명이 1년간 삼보 1배를 하며 2500km의 산악길에 전신을 던지는 오체 투지 수행이야말로 인간의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일임의 숙연해짐을 느낍니다. 사실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더니 라사 지역의 농작물 재배가 어떻게 돌아가나 궁금하여 티베트 농목과학원을 녹화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초고산 지대의 첨단 산업은 농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지형과 기후를 이용한 다양한 작물 재배와 스마트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농목 축업을 관행농법으로 행해온 농부들과의 차이를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좋을지 생각하게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동안 대학에 몸을 담고 있었던 탓인지 이곳 대학의 모습이 궁금해져 외관이나마 구경할 양으로 서장대학 캠퍼스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역시 정문에서부터 대학 분위기가 물씬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주변과 잘 어울리는 대학 건물과 학생들의 활동을 보며 역시 미래는 청년의 것이구나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중지한 학생 군사 훈련을 한동안 지켜보며 여러 상념에 빠져듭니다. 저녁으로 기운 태양은 대학 주변의 산을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도 넘는 오래전에 라사에서의 4일간의 일정을 해고해 보았습니다. 포탈라궁은 지금도 라사의 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곳에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신비스러운 티베트 고원지대의 자연 환경과 종교적인 분위기는 또 다른 신비로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사는 티베트인들의 무표정과 어려운 생활상을 보면서 애잔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집이나 학교 등을 세워주는 유아 정책을 편다고 해도 이민족에게 지배를 당한다는 티베트인들의 심적 고통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로 하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